마지막 개념 강의, 적분 활용. 이거는 책은 있기는 있다.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적분 활용, 요것도, 해당 문제 10단원에서, 요 해당 문제는 좀 그걸로 하도록 할게요. 제목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 어제 했는 30강도 촬영이 계속 찝찝해요. 마음에 안 들어. 막 좀 도망치듯이 쫓기듯이 한 느낌이라 가지고 근데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올려놓고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그 강의들만 다시 새로 가면 되니까. 자,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진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현장에서 강의를 하면은 뭐 우리가 1단원 2단원 하고 난 다음에 쭉 다 뭐 제가 막 순서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다 진행하고 나면 미분 끝에 가가지고 좌표 평면상의 움직임을 갖다가 비워둬요. 비워두고 그 다음에 또 적분을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해주고 난 다음에 요 마지막을 갖다가 좌표 평면상의 움직임을 갖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벡터를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어 요렇게 속도를 내는 법을 갖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속력을 내는 법을 갖다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동 거리까지 다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거거든요. 예, 뭐 아무튼 그런 건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이야 제가 다 진도 지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책 몇 쪽 펴라 앞에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요 부분은 좀 그런 건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는데, 혹시라도 이 벡터를 갖다가 잊으신 분은 뭐 앞에 있죠. 한 10한 4 아니다. 10 모르겠다. 한 10대 후반 강의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벡터를 갖다가 좀 봐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투에서도 해봤듯이 알겠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위치라고 하는 걸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속도가 되게 되고, 속도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면은 가속도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거리를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 속력이 되게 되고, 속력을 갖다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 가속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수투, 그러니까 원 디멘션을 갖다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예 적고 가자. 죄송합니다. 원 디멘션이에요. 1차, 즉 수평 수직에서의 움직임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해봐서 알겠지만 미분에서도 그냥 수평, 그 1차원에서의 움직임은 물체가 있는 거고, 그 물체는 수트에서 문제 풀듯이 똑같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적분을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뭐 가속도를 갖다가 적분해 준다? 속도의 변화량을 갖다가 주겠죠. 가속력을 갖다가 적분해 주신다? 속력의 변화량을 갖다가 주겠죠. 되셨어요? 가속력을 한다. 속력의 변화량. 뭐 맞겠지. 예, 뭐 아무튼 예, 속력의 변화량. 음, 총 속력. 가속력을 적분하는 거는 뭔가 안 맞을 것 같다. 예, 아무튼 그렇게 주게 되는데, 가속도를 가지고 묻지는 않고요. 적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속력을 갖다가 주면은 속력 함수를 주면은 이동 거리가 총 나오게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총 이거는 왜냐하면 거리 변화량이 아니라 이동 거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그냥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위치 변화량을 갖다가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원디에서는, 왜 원디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원디에서 이것도 벡터입니다. 벡터지만은 얘네들은 그냥 속도와 속력의 차이는 절대값, 수치상으로의 절대값을 붙이냐 마냐 이 차이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를 가지고 그냥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당연히 위치, 순리대로 가는 거지만은, 내가 넓이 구하듯이 정적분을 해주시면은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속력에서는 이렇게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되셨나요? 요렇게 우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1D에서는. 되셨어요? 근데 이제 2D에서는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문제 예를 하나 만들었는데 어렵기는 더럽게 어려워. 미친놈이지. 아무튼 이제 2D예요. 좌표 평면상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x 좌표와 y 좌표를 갖다가 어떤 시각 t에서의 x 좌표와 여기에서는 그냥 위치 외 수평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x는 ft이거나 y는 gt 또는 수직으로 움직인다면 y는 gt라는 하나의 함수만 주게 돼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2D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x는 ft 위치를 갖다가 주게 되면은 y는 gt라는 x도 y도 쌤 그래 근데 좌표 평면상에서 x축 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y는 0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굳이 2D라고 볼 필요가 없지. 1D지. 되셨나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X좌표와 Y좌표를 갖다가 동시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위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벡터죠. 벡터긴 한데 어찌됐든 좌표 평면상에서 이 플랫 점으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 거예요. FT, G, T로 주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거리로는 안 줘요. 예, 뭐 거리로는 그렇게는 안 줍니다.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로 함수를 줄 수는 있나요? 뭐 물론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직선 거리이기 때문에 뭐 굳이 거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얘도 뭐 여전히 이거겠죠. 루트 뭐 ft의 제곱 뭐 벡터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gt의 제곱으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줄 리가 없어요.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건 안 준다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갖다가 뭐 해주시게 되면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f 프라임 t, g 프라임 t라는 뭘로 나올 수 있다? 수평 속도로 나올 수 있다. 수평 수직 속도. 속도로 이렇게 주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뭘로 바꿔서 이걸 가지고 속력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래서 유형 중심이 뭐 제가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일단은 제가 뭐 몇 군데 메일을 돌려가지고 허락을 받은 출판사 몇 출판사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쓰기는 쓰는데 원래 있었나 유형 중심.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이 촬영을 갖다가 세 번째 촬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제가 겁대가리 없이 칠판 앞에서 제 얼굴 다 드러내놓고 있어. 예, 예, 그 빠은 얼굴을 갖다가 다 드러내놓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니, 뭐,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것보다 매번 촬영하려고 하면은, 아우, 너무 막 이렇게 신경을 써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아무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집에도 다, 칠판에 다 설치를 해놓고 하면 뭐해. 막 씻고 뭐하고 옷도 다 제대로 입고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촬영 준비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이 태블릿으로 바꿨고, 태블릿에서도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노트를 갖다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데, 옆길로 세가지고. 그게 처음에 얼굴 드러내놓고 한 게 4년 전쯤 됩니다. 예, 근데 그때의 유형 중심이 없었어요. 이 수평수직 속도에서 벡터의 크기, 속력을 구하도록 하는 이 미분에서 이 문제 없었어요. 저는 기억에 분명히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추가가 돼. 이거 굉장히 좋아요. 되셨어요? 그렇게 요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적분이잖아. 우리는 거꾸로 갈 거잖아요. 우리한테 줄 거는 이거예요. 속력을 그냥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되셨어요? 즉 이걸 갖다가 주면서 봐봐요. 원디에서는 이 질문의 한계를 갖다가 보세요. 이 수학에서의 한계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원디에서는 속도를 원디에서 차라리 속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죠. 원디에서도 원디에서는 속도를 주면은 뭐 근데 그것도 똑같아. 사실은 속도를 주면은 어찌됐든 속력으로 바꿔서 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하시던가 아니면은 속도를 가지고 위치를 묻던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묻는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외우고 있어야 돼. 위치는 정적분 그냥 정적분. 그 다음에 거리는 왜 음수로 허용 안 하니까 넓이 구하듯이 라는 식으로 조금 외우셔야 돼요. 항상 혼동이 되는 걸 갖다가 막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속도가 주는데 속도를 주고 난 다음에 이걸 안 물어봐. 왜? 알았어. 이걸 안 물어봐요. 위치 변화를 안 물어봅니다. 절대적으로. 뭐 물론 위치 변화를 갖다가 물어본다라면은 수평의 위치 변화, 수직의 위치 변화를 갖다가 따로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물리에서 물어봐요. 예,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예를 갖다가 하나 만들었는데 더럽게 어려워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예, 그냥 실생활 문제로 만들고 보다 보니까. 되셨어요. 즉, 2D에서는, 적분에서는 이, 이 좌표평면상의 움직임을 갖다가 주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다? 오로지 거리예요. 거리. 이동 거리를 갖다가 물어보게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요거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가볼게요. 즉, 우리는 이런 속도가 있으면 벡터였으면 벡터를 뭘로 바꿔가지고 속력으로 바꿔가지고 그 속력을 가지고 정적분을 갖다가 정적분이 아니죠. 적분을 갖다가 때려주시면 뭘 주겠다? 거리를 주겠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오로지 이 방향밖에 거의 안 물어보니까 이거는 또 크게 또 신경 쓰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속도 관련 문제가 나와도 무조건 속력으로 바꾸셔가지고 그러니까 2D 적분에서는 2D 적분에서 속도가 나왔다 무조건 속력으로 바꿔주시고 이동 거리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만 우리가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DT, DX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다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테그랄, 서메이션 다 더한다라는 것도 설명을 갖다가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좀 재미난 이 공식 가지고 재미난 장난도 한번 쳐볼게요. 자, 여기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이 공식 자체를 갖다가 인테그랄 이렇게 뭐라고 할까? VXT 그 다음에 VYT 속도가 주어졌을 때 이런 물체의 이동 거리 공식은 인테그랄 시각 t는 뭐 a에서부터 b까지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의 vxt의 죄송합니다. 속도로 가지 말고 예, 이거는 위치로 해가지고 속도를 해주고 그렇게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좋겠다.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FT, GT의 움직임을 보이는 위치가 이거인 물체의 시각 t는 a에서부터 t는 b까지의 이동 거리 공식은 일단은 속도부터 먼저 구해 주시고요. F'T, G'T 이렇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속력으로 바꿔주시고요.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그리고 난 다음에 인테그랄 최종 3번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루트 죄송해요. 왜 이렇게 떨려?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로 구할 수 있다. 요렇게 되셨나요? 근데 이걸 한번 잘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FTGT 그러니까 얘의 위치 그냥 좌표평면상의 바로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물체가 이렇게 막 움직인다라고 해보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T는 A일 때 여기 있었어. 그 다음에 T는 B일 때 여기 있었어. 이동 거리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뭐다? 이 곡선의 길이 아크랭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아크는 아니지만 되셨어요. 그래서 잠깐만 이 곡선의 길이 그것도 맞습니다. 즉 만약에 우리는 x는 ft 원래는 제가 이것이 미분할 때 왜냐면 이거 괜히 또 접선의 기울기 그거 아실까봐 그래서 y는 gt라는 요렇게 이루어진 함수에서 내가 t를 갖다가 소거해버리면 소거 후에 x, y 관계식 f 쓰면 안 되지. 을 갖다가 찾아내신다라면은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갖다가 쓰셔도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t는 a일 때의 x값, t는 a일 때의 x값, a 다시.
그 다음에 t는 a일 때 y 값. 아, 아, y도 a2 다시. 그 다음에 t는 b일 때 x는 b 다시 찾아내고 y는 b2 다시. 이런 걸 찾아낸다라면은 우리는 이 공식을 갖다가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걸 갖다가 y에 대해서 풀어주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인테그랄 a 다시에서 b 다시까지 루트에 1 더하기 dx분의 dy 얘 제곱 dx로 푸셔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거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서 뭐 dx분의 dy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넣고 난 다음에 적분해주고 난 예 뭐 그 미친 짓이긴 한데 그걸 갖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잠깐만 그게 되는지 우리가 또 재밌게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참 라이프니츠의 이 표현이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다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정성을 다해서. 인테그랄 그러니까 얘가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뉴턴이었는데 x는 ft였던 거니까 얘는 dt분의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dt분의 dy의 제곱 dt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 문제집에서도 소개를 갖다가 많이 합니다. 되셨나요?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는 뭐를 알고 있다? 숫자라는 걸 갖다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공식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dt제곱분의 1, dt제곱분의 1을 갖다가 묶어서 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지잖아. 이거 우리 뭐 할 때 나왔다? 그죠. 곡선 길이 할 때 나왔던 식이잖아. 여기에서 dx를 갖다가 또 어떻게 주자? 묶어내주자. 요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공식 자체를 갖다가 요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곡선의 길이 공식을 갖다가 설명할 때 저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줄 때 왜냐하면은 봐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공식은 요렇게 우리가 속력을 갖다가 나타내면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꺼번에 묶어내겠죠. 왜냐하면은 중간에 이게 지금 dt가 사라지는 이런 적분이 어딨어. 그래서 얘네들 묶어내실 때 dt분의 dx의 제곱을 아예 묶어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묶어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이 되면서 dt분의 dx의 dt가 바로 그냥 이렇게 약분을 안 하지. 안 하고 묶어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쓰기는 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수학에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를 물어보지 위치 변화 이걸 안 묻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물리를 하시면은 왜냐면 물리는 저희보다 수학보다 더더욱 이렇게 생활에 적용되는 이런 벡터를 갖다가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벡터를 갖다가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든 문제긴 한데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그냥 장난 삼아서 한번 해봤는데 더럽게 어려워. 예. 아무튼 그렇다고 이걸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걸 자주 볼 겁니다. 예, 볼 건데 이거 무슨 심장박동 그래프도 아니고 예, 요렇게 있고 여기에서 내가 30도 각도로 어떤 물체를 40m 퍼 세컨 세컨로 이렇게 날렸을 때 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물리에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힘의 합력 아니고 이걸 갖다가 왜 이 방향으로 날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예요. 이 벡터를 갖다가 수평 벡터와 수직 벡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가 힘의 뭐라고 하지? 힘의 벡터 두 개 합한 건 합력인데 힘의 소인수 분해는 말이 안 되고 힘의 분해? 분해? 이게 맞나? 뭐 단어가 있었는데 아무튼 물리에서는 이렇게 주면은 오히려 이제 그러면서 얘가 총 이동한 거리를 갖다가 구하시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지는지. 왜 물체 중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날리면 이제 요 방향으로 날리면 이렇게 쭉 날아가서 여기에 떨어질 거라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물리에서 쓰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힘의 합력, 수평과 수직의 합력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즉 30도짜리 특수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을 갖다가 곱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0 루트 3이라는 수평 속도를 갖다가 가지게 되고요. 20이라는 수직 속도를 갖다가 초속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 딱 던지는 순간에 속도를 갖다가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수평으로 그 공기의 저항을 갖다가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리에서는 공기 저항까지 생각해버리면 문제 못 풀죠. 되셨어요. 이렇게 한번 딱 던져지고 나면은 이 수평의 속도는 공기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지도 가속되지도 않고 등속도 운동이 되게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의 영향을 받죠? 예, 지구 중심으로 당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잖아요. 즉 중력 가속도. 나 이 미친놈이네. 그래서 9.8 m/s 제곱을 갖다가 보통 쓰지만은 그래서 10 m/s 제곱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얘의 t초 후의 속도는 수평 속도는 20 루트 3을 갖다가 항상 유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직 속도는 20-10t를 갖다가 가지게 돼요. 이게 속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물리에서 물어보는 건 이렇습니다. 얘가 땅에 떨어질 때 수평 거리를 물어봐요. 수평 이동 거리를 물어봐요. 오히려. 되셨어요. 즉 어찌됐든 수평의 위치 변화를 갖다가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사실은 물리에서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4초거든요. 4초인데 4초는 이거예요. 수직의 위치 변화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수직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만 보면은 지면에서 출발해서 지면에 떨어졌기 때문에. 되셨어요. 그래서 인테그랄 그냥 20 마이너스 수직 속도를 갖다가 dt 해줬는 게 얼마가 나오는 0이 나오는 0에서부터 x까지 x를 찾아주시면은 x는 원래는 4예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갖다가 물어본다라는 게 뭔 말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은 얘는 4초 동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4 80 루트 3 미터만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총 이동 거리가 80 루트 3. 물리는 여기서 끝이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몇 미터. 그래서 몇 도 각도로 그걸 이거 45도 맞나요? 아무튼 예, 그렇게 나오는데 되셨죠? 이렇게. 근데 수학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위치 변화를 갖다가 안 묻는 이렇게까지 묻는 거 수학에서는 안 나옵니다. 진짜로 안 나오고 오히려 이걸 갖다가 좌표 평면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보시면은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수평 속도가 있고 수직 속도가 있잖아. 근데 이걸 좌표 평면상으로 원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런 곡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총 우리는 이동 거리를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리에서는 또 이걸 못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리와 수학을 갖다가 뗄래야 뗄 수는 없지만은 물리에서 니네들한테 니네 정적분할 수 있어?를 갖다가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수평 속도가 그러면은 2초 후에 0 되잖아요. 그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 그러면서 마이너스 아니면은 이제 역학 2분의 1 mv 제곱은 mgh 아무튼 힘의 합력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은 항상 같다. 그걸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시각 t를 갖다가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미친놈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해봤는데 한번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물리에서 묻지 수학에서는 안 묻는다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안 물어요. 수학에서는 위치 변화, 수학에서는 2D 위치 변화, 위변 묻는다 안 묻는다 안 묻는다 그 말을 갖다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얘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나니까 제가 좀 궁금하잖아. 궁금해가지고, 즉, 이제 왜, 우리한테는 속도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제 0에서부터 4초까지 총 이동 거리를 갖다가 포물선 궤적을 갖다가 한번 구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해봤는데,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 재밌긴 재밌어요. 즉,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인테그랄.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배웠던 적분의 방법들을 갖다가 다 쓰셔야 되거든요. 치환을 갖다가 2번 하셔야 되고요.
원래적으로는 치환을 갖다가 두 번을 해주셔야 되고 평행 이동도 해주셔야 되고 치환도 해주셔야 되고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난 다음에 부분 분수의 변환도 해주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 연습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4까지 루트에 왜 속력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100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200 dt를 갖다가 구해줘야 됩니다. 되셨어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해두고 시작할게요. 즉 10에 0에서부터 4까지 루트에 t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12 dt로 요렇게 바꾸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고요. 어차피 마지막 수업이잖아. 시간 끄는 건 아니고. 되셨어요? 즉 요걸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볼 거거든. 저랑 같이. 되셨나요? 이거 이제 바로 적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저는 사실 여기에서 바로 치환을 갖다가 들어갔거든요. 바로 치환을 들어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일단은 이걸 갖다가 풀어버리는 순간 아무 답 없어요. 왜냐면 뭐 지금 봐도 아무 답이 없는데 왜냐면은 속미분이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속함수가 1차도 아니야. 2차를 갖다가 막 뭐 어떻게 했어도 1차로 못 받고 그걸 어떻게 받고 차수를 함부로 어떻게 바꿔요? 차수는 삼각함수일 때나 차수 내리기 공식이 있는 거지. 되셨나요? 일단은 그건 안 됩니다. 그게 진짜 이제 만들어 놓고 보니 잘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잘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평행이동을 시켜보자고요. t 대신에 t 더하기 2를 넣어서 요 제곱이라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t 대신에 t 더하기 2를 넣는다. x축으로 t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는 거죠. 즉 10에서 일단 모든 적분 스킬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루트 t제곱 더하기 12 dt가 되게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치환하기 전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나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예술이더라니까. 하기는 너무 힘든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도 좀 체크해 봐 줄 수 있겠죠. 얘는 무슨 함수다? 우함수잖아.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넣어도 똑같은 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2까지의 몇 배로 해줘? 이게 만약에 기함수였다. 그럼 말은 안 되지만 바로 0이지. 되셨어요? 요거의 몇 배? 20. 을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걸 갖다가 적분할 건데 여전에 속에 2차가 있고 앞에 1차가 없기 때문에 적분이 안 돼요. 우리는 바로 적분이 안 돼요. 되셨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적분? 우리 배웠잖아. a제곱 더하기 x제곱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잖아요. 루트 안에 있는데. 되셨어요? 뭐로 치환하는? 삼각함수로 치환하는 방법을 갖다가 쓰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t를 갖다가 루트 12, 루트 10이니까 2루트 3 탄젠트 x로 치환을 갖다가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물론 우리는 아크를 갖다가 배우긴 했지만 아크 헷갈려요. 항상 구하실 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바꾸자는 거지. 즉 t가 0이면 x도 0. 에서부터 t가 2면은 x는 왜 탄젠트 x가 루트 3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어디까지? 6분의 파이까지. 이게 특수각이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는 왜 내가 원래 특수 지금 각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셨나요? 그 다음에 dt는 2루트 3 시컨트 제곱 x dx가 돼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즉, 얘 같은 경우는 일단은 20에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는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얘는 t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2 탄젠트 제곱 x가 되게 될 거니까 2루트 3의 시컨트 x가 되게 될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dt는 2루트 3의 시컨트 제곱 x dx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는 그냥 저거 곱해주시면 12제곱이었던 거니까 12 그래서 240으로 갈게요.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3승 x dx로 일단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죠. 시컨트 3승 x. 잠깐만. 시컨트 3승 x. 나 여기서 부분적 분법을 갖다가 한 번도 할 생각을 못 해봤네. 이제 여기에서는 왜냐면은 시컨트 x에 내가 시컨트 제곱 x를 갖다가 만약에 했다. 될까? 이게. 그러면은 u'에 v로 둔다라면은 탄젠트 x 시컨트 x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시컨트 UB 프라임 dx. 와, 씨. 끝장난다. 안 끝장나는데? 별로 안 끝장난다. 안 될 것 같다. 모르겠다. 예. 그래서 부분적 분법을 갖다가 써볼 생각은 못 해봤는데, 방금 안 될 것 같아. 탄젠트를 미분 시컨트, 안 될 것 같아요. 되셨어요. 저 뒤에 것도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예 모르겠다. 하지 말자. 예,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걸 갖다가 또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거예요. 치환을 한번 더 해주셔야 돼요. 제가 택한 방법은 그래요. 왜냐면은 삼각함수였던 거니까. 그래서 얘는 코사인 3승 x가 마이너스 3승 x가 되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짝수를 갖다가 선택해야 되죠. 즉 사인을 갖다가 다시 뭐 s로 가도 되지만 우리는 t로 돌아갈 일 없으니까요. 즉 사인 x를 갖다가 내가 t로 두자라는 거죠. 바운더리도 또 다 바꿉시다. 그러면은 t는 어디에서 0에서부터 어디까지? t는 2분의 1까지로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 x dx는 dt가 되게 된다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dx는 코사인 x분의 dt가 되게 될 거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240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코사인 이렇게 갈게요. 4승 x분의 1 dt가 되게 됩니다. 완전 끝난 건 아니죠. 근데 코사인 4승 x는 코사인 제곱 x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코사인 제곱 x는 1 빼기 사인 x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사인 제곱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의 전체 제곱의 dt가 되게 돼요. 뭐 될 듯 안 되죠.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240의 인테그랄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뭐 제곱이니까 t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얘 제곱을 갖다가 안에 해주시고 나면은 t 빼기 1의 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1 dt가 되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부분분수로 나눠줘야 돼. 되셨어요? 부분분수로 나눠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왜냐하면 부분분수에서 제가 부분분수로 나누는 것 중에서 5% 빠졌다라고 했어요. 그게 어떤 ax 더하기 인수분해를 갖다가 다 해줬는데 요소 중에 하나가 이거에 n승이 있으면은 부분분수로 나눌 때 어떻게 하는데 이건데 요게 조금 헷갈려요. 헷갈릴 건 없는데 그 만약에 3승이었으면은 1승짜리 분수 하나 분모에 1승짜리 분수 하나, 2승짜리 분수 하나, 3승짜리 분수 하나 다 있어야 돼, 세 개가. 야, 아무튼 그건 한데, 의외로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주시고, 이 안에서 부분 분수로 나눠주시면은, 왜냐면은 저게 잘 나오는 애들이라서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해주시면은 2분의 1에 t 빼기 1분의 1 빼기 t 플러스 1분의 1의 전체 제곱의 dt가 되게 돼요. 그 진짜 써먹을 거 다 써먹는 데니까요. 제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놀랍더라니까. 네. 어떻게 이딴 걸 만들었지? 하면서. 그리고 올프렘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제 계산이 맞는지.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이제 안에서 제곱해 줍시다. 그러면 4분의 1이 되면서 얘는 60. 상수는 그냥 앞으로 나오고요.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t 빼기 이거는 그냥 그걸로 갈게요. 지수로 쓸게요. 그게 괜찮으실 거니까. 마이너스 2승 더하기 t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빼기 1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맞지 마이너스. t 더하기 1 분의 2 dt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얘는 또 여기서 부분분수로 다시 변환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얘는 사실은 t 빼기 1에 원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빼기 1분의 1 더하기 t 플러스 1분의 1로 그러니까 다 이 전개해 주시고 부분분수로 변환으로 이렇게 나눠 주셔도 그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 주셔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는 얘는 60에 그러면은 마이너스 t 빼기 1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더하기 1에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 t 빼기 1 더하기 ln t 더하기 1을 어디에서?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물론 여기에서 2분의 1 넣어주시면은 ln-2분의 1 나오는데 말씀을 안 드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추가 강의 요 끝나면 하나만 다시 촬영을 할 거예요. 그 제가 한다는 게 미분 공식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미분법 다, 저 미분이란다. 적분법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냥 그거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그걸 까먹었어요. 까먹어서 요걸 촬영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을 거라서. 그 순서대로 보시면은 거기에 촬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ln-2분의 1 나오면은 그냥 뭘로 바꾸면 된다. 플러스 2분의 1로 바꾸면 된다. 되셨어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다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요. 3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포물선 이동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학에서는 이걸 물어보고요. 물리에서는 이걸 뭐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죠. 예, 그렇다고요. 수고 많으세요. 저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습니다. 물리에서는 이 실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운동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수치 자체도 그냥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각도로 우리가 나눠 가지고 뭐 30도 몇 도 몇 도 몇 도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대신에 수학에서는 뭐 물론 뭐 엄밀히 따지면 나올 수도 있겠죠.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수평 속도가 뭐 2의 t 뭐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2의 t 수직 속도가 뭐 2의 뭐 2t 빼기 1 차라리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2에 뭐 이렇게 나오겠다. 음. 예, 그렇게 해주시면은 얘를 갖다가 해주시면은 4, 2의 2t 더하기 2의 4t 빼기 2, 2의 2t 더하기 1 루트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2의 2t 더하기 1로 왜 그거의 제곱이었던 거니까 인테그랄 dt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실생활을 맞춰서 가면 오히려 더 어렵고요. 실생활 문제로 들어가면은 그럼 뭐 도대체 이런 움직임은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거 모르죠. 나 몰라요. 아무튼 이런 움직임으로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속력 구하기가 왜 수학적으로 완전 제곱글로 풀기 쉬우라고 주는 거니까. 되셨나요? 이런 자, 재미삼아 시간 한번 잘 끌어봤습니다. 마지막 개념 강의였고요. 아무튼 미적분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는 맞지만은 역시 미적분은 강의하기가 힘들어. 쓸데없이 말도 많고 말도 잘 못하면서 예 여러모로 감사하고 죄송했고 혹시라도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갈아엎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두 개 정도씩 좀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든지 혹시라도 뭐 중간중간에 실수 보이는 거 있으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미적분은 이제 유형 중심은 새 개정판이 나오기 전에는 안 할 거고요. 문제풀이는 안 할 거고 다 해놨으니까 개정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예, 끝나고 나면은 최대한 무조건 매해마다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무조건 다 올려드리고요. 모의고사도 예, 다 매달 3학년 모의고사 위주로 다 할 거고요. 틈틈이 고쟁이 이투스에서 나오는 고쟁이 그것도 촬영 허가를 받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고쟁이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신 유형 내신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전 수능이라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투스에서 또 나오는 수능형으로 어삼시사라는 문제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고쟁이 과목별로 고쟁이 실전 수능부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문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여전히 그것도 시작을 하면은 수원 미적을 갖다가 먼저 우선 왜냐면은 지금 개념 강의가 다 끝난 게 수원 미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원 미적이네 미친놈이네 수투랑 미적 예 그리고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수원이랑 확통을 또 개념 촬영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개념 촬영 들어갈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 바랍니다.